좋아요, 구독!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1% 상승하면서 34,095포인트, 나스닥은 0.3%가량 상승하면서 13,518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8% 상승 마감하면서 4,36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주 찬란하게 보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4.66%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지난주 50bp 가까이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오게 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등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 10년물 국채 발행까지 함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 지표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고용 동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고용 동향, 고용 추세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로 상승하게 되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수는 114.16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용 추세 지수가 작년 3월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지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바람대로 고용 시장이 둔화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금 역시 빨간불 켜면서 199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겠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그리고 러시아는 연말까지 하루 30만 배럴 감산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져왔고요. Yellen to meet with China counterpart this week before Biden-Xi talks라는 기사입니다. 옐런 장관이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전에 이번 주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다라는 기사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9일과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관계를 안정시키고 특히 또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외교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조율 중이긴 합니다만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 자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즉 정상회담 직전에 옐런 장관이 만나게 되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중 긴장 완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고성능 그리고 최근에는 저성능까지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섰고요. 중국은 이에 대한 맞불 조치로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내건 이 경제적 조치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CNN 기사고요. 트럼프 leads Biden in battleground states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끌고 있다, 즉 앞서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사에서 당장 오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이렇게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따돌렸고요. 위스콘신에서만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바이든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에게 다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될 텐데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앞서게 된다면 신재생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선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로 나눠서 함께 보실 텐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초록빛으로 물든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빅테크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과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금융과 에너지 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주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전일 대비 1.4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10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매출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4% 정도 감소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세무당국은 폭스콘의 광종성, 장수성 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요. 중국 자연자원부는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사는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이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주가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3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동안의 상승세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달부터 임금을 4% 정도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달 1,500유로,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09만 원가량의 보너스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 결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일하게 작업 현장에서 노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겪게 되면서 혹시 모를 움직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될 때에는, 그리고 파업이 됐을 때에는 추가 인건비까지 상승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는 하지만 노조 결성 압박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뉴스의 주가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